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주 전인 11월 19일 실시되었던 말레이시아의 제15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4대 총선에서 6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었던 말레이시아가 4년간의 정치적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정보다는 1년 앞당겨서 지난 19일 총선을 한 것이죠. 말레이시아의 정치는요, 입헌 군주제 하에서 13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쪽으로는 말레이 반도가 있고요. 또 동쪽 남중국해를 건너서는 사라왑과 사바주가 있는 그렇게 동과 서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오랜 영국 식민지 역사의 결과입니다. 정치 제도도 영국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정치 권력의 중심은요, 연방 하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거구당 한 명씩 선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은 222석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을 차지한 다수당의 총수가 총리로 되는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정치를 보려면 말레이시아가 다종족으로 이루어진 복합사회라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3천만 명 정도의 말레이시아 인구 중에서 말레이계죠. 이게 원주민들이라고 하는데 말레이계 원주민들이 약 60%, 그 다음에 중국계 화인들이 25%, 그 다음에 인도에서부터 들어온 인도계들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족 구성은요, 이런 종족 구성과 이런 비율은 원주민에 비해서 이주한 이주계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바로 정치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말레이시아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정당들은요, 이같이 다종족 복합사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종족 간의 동맹을 맺고 선거에 나서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자원이 이념이라든지 계급이 아니고요, 종족이 바탕인 것이죠. 주류를 이루는 60% 정도의 말레이계 주민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가지고면서요, 중국계와 또는 인도계 등 다른 종족들이 말레이계와 동맹을 맺는 그러한 정당 체계를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여권은 여권대로 정당 동맹을 맺고서 선거에 나가고요. 야권은 야권대로 또 정당 간의 동맹을 맺어서 나가는 선거 때마다 그래서 공동의 후보를 내거나 또는 공동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1957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말레이시아는요, 말레이계의 암노라고 합니다. UMNO. 말레이계의 우리말로 하면 통일 말레이 국민 조직인데요. 이 암노가 중심이 되어서 중국계인 MCA, 이게 말레이시안 차이니스 어소시에이션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인도계인 MCI, 말레이시안 인디안 콩그레스의 약자입니다. 이 MCA와 MCI와 동맹을 맺은 국민 전선, 이게 이제 말레이어로 바리산 나셔널 BN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전선으로 연합 전선을 구축을 했고, 이것이 2013년도 13대 총선까지 계속 승리를 함으로써 강력한 여권을 구축하고 전국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도 종족 간의 여러 정당들을 참여시켜서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해서 대응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집권 국민 전선은요, 2018년도 총선에서 60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2018년 총선의 최대 이슈는 당시 나집 라작 총리였거든요. 나집 라작 총리가 개입됐던 1MDB 부패 스캔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암노당에 대한 오랜 그 부정부패에 식상했던 국민의 정서가 결국 선거에서 심판으로 이루어졌던 셈이죠. 당시 투표율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선거 후에는 나집 정 총리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암노 중심의 BN, 즉 국민전선의 패배는요, 과거 암노 출신이었지만 야당으로 변신을 했었던 마하티르 무함마드 전 총리하고 그 다음에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가 손을 잡은 야권 연합,
이거 PH 약자로 쓰는데요. 예, 바카탄 하라판이라고 하는데 이 야권 연합으로 불린 희망연대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희망연대의 승리로 귀결됐고 어쨌든지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죠. 내부적인 약속에 의해서 당시 93세였던 마하티르가 다시 총리가 되었지만 그 이후 2020년 집권 세력 간의 내분열로 인해서 의회에서 축출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히딘 야신으로 총리가 교체되었지만 이도 역시 2021년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결국 하야하게 되고 의회에서 암노 출신의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가 선출됩니다. 다시 과거 암노 정권으로 돌아간 셈이죠. 그냥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자 말레이시아는 일정보다 원래는 이제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보다 1년 앞서서 올해 11월 달 총선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2년 11월 19일 제15대 총선은 하원 222석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1000여 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총선의 이슈는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 문제, 특히 청년층의 그런 취업 불만 문제하고 4% 이상에 달한 실업률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죠. 말레이시아는 지금 몬순 홍수 시즌에 들어가 있는데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73.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연령도 이번에 21세에서 18세로 낮아졌죠. 설명드린 대로 이제 야권과 여권 모두 전통적인 정당 간의 연합체제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그림은 바로 그 총선에 참여한 4개의 정당 연합의 그림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설명을 좀 드려보죠. 보시면은 총선의 결과는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PH, 바카탄 하라판, 즉 희망연대가 82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못해서 총리를 배출하려면 어쨌든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희망연대는 아나르 이브라임의 PKR, 이 정당 이름입니다. 아나르 이브라임의 PKR과 중국계 정당인 DAP가 뭉친 개혁 성향의 선거 연합인데요. 개혁 성향이 강하고 또 주로 도시에 많이 사는 중국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리더인 아나르 이브라임은 오랜 시간 암노 정권의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국민전선 BN입니다. 국민전선은 30석을 얻어서 3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지지를 많이 상실은 했지만 여전히 많은 말레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이스마일 사브리하고 그 다음에 암노의 총수이죠. 아흐마드 자히드가 이 정당 연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N입니다. 이번에 새로 결성된 정당 연합인데요. PN으로 불린 이게 국민연합의 약자거든요. 이 국민연합이 73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전선인 BN하고 희망연대인 PH 사이에 일종의 좀 중도파로서 말레이계의 지지를 받은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유명한 범 이슬람 보수 정당이죠.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 바스인데요. PAS 바스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라와크 같은 주에서는 사라와크주를 대표하는 GPS가 22석을 차지했고요. 또 사바주를 대표한 GRS가 6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그 97세의 그야말로 말레이시아를 대표한 노정객 마하티르 무하마드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선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지지 선거구였던 랑카위 선거구에서조차도 제4위에 머물면서 대패를 하고 말았고 결국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총선 이후에는요, 1위를 한 그 희망연대죠. PH는 3위를 한 국민전선, BN하고 바리산 나셔널하고 손을 잡고요. 결국 안와르 이브라임을 총리로 추대를 합니다. 11월 25일
안와르는 총리에 취임을 했는데 정치적 풍운하죠. 이 풍운한 안와르 이브라힘이 드디어 오랜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2007년도에 제가 그 동남아 학회를 하면서 그 안와르와 안와르 부인인 아지자 여사를 저희 성신여대에 초청을 해서 연설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인연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안와르가 드디어 이제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가 당면한 현실은 그러나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4분오혈한 말레이시아 정치 세력 간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들끓는 경제, 그 다음에 젊은 말레이시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높은 현실에 대한 불만감,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와 동부 사라왁 사바가 있는 동부 말레이시아 지역 간의 발전의 격차 문제, 그 다음에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제의 부진 상황 등 안와르 총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너무나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달에 있었던 말레이시아의 최근의 총선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